어머님 반갑습니다. 우선 좋은 학교에 자녀분들을 입학시킨 거 축하드립니다. 어, 광주영재학교 신입생들에 대한 화학 원 대비 수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시간은 학원에서 공지가 잘 갈 거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학생 스케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업 교재는 뭐 어쨌거나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 제가 나름 잘 준비한 제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그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책이 아니고 대학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학 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학 책은 아주 특수한 책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통이 많이 되는 책들, 그러니까 뭐 줌달, 뭐 브라운, 창 이런 사람들이 지은 일반학 책의 번역서, 한글 번역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뭘 사용하느냐? 이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학교의 그 담당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뭐 이거 썼다가 뭐 이거 썼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또 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번 해에도 이제 담당 교사가 정해지는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일반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 과정이 뭐 굉장히 새로운 내용, 굉장히 최첨단의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에 거의 연구가 다 된 그 지식들을 모아서 교양 과정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뭐 어떤 저자가 쓴 책이건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니 뭐 교재별 특징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수마다 해마다 다른데 화학 담당 교사가 2인에서 3인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 교사들이 일주일에 3시간,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의 수업을 화학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1인당 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혹은 1.5시간 정도의 수업이 배정이 돼서 화학원 교과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일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고교 과정 교과가 아니라 원래는 대학 교과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일반학이라고 하는 이 책들의 그 양이 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 책으로 보면 뭐 1500페이지 혹은 20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되는 대학 교과 과정인데 그걸 이제 보통의 고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해서 그 진도를 다 수업을 한다. 이게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교사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학교에서 관연도 예전 이제 선배들 예를 좀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죠? 뭐 어디서 다 배웠죠? 하고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쓱쓱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학교 수업에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학교 수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입생들 혹은 뭐 재학생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교회 과정의 수업들을 이제 많이들 수강을 하는 거겠죠. 자, 어쨌건 학교에서 수업 진행이 되고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내의 연습 문제를 그대로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낸다기보다는 약간의 숫자 변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교재를 쓰건 어떤 걸 쓰건 간에 거기 이제 그 대학 교재 텍스트 내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 있죠. 그거를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시대회라거나 아니면은 의대나 약대 입시 시험 혹은 뭐 수능 문제 등등의 그 과거 유명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짝 바꿔서 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 배정된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도 이 교과 과정을 그대로 그 수업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또 이제 화학 2를 맡게 되는 화학 1을 맡게 되는 선생님들 중엔 자기가 관연도에 만들었던 그리고 학교에서 관연도에 만들었던 기출 문제를 그걸 또 그대로 응용해서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건 이런 문제건 이런 문제건 다 종합해서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연습 문제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 제공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할 것이냐? 당연히 이 화학 원 과정이니까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1학년 1학기 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역시 그 해에 맡은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제가 뭐 한 5년, 6년, 7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뭐냐면 첨부한 첨부한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관연도에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커리큘럼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뭐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시험을 쳐서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또 여러 해 학생들 가르쳐 보니 점수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시험 성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건 어찌 보면 이거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계산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서 거기서 계산 실수로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뭐 중등 교과 과정이고 고등 교과 과정이건 이것을 이제 시험 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이거 역시 개인적으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영재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재학교에서는 이게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 요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심각한 그 아는 체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중등 교과까지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영재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중등 교과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이다, 잘하는 학생이다, 칭찬만 받던 학생들이 결국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섭차가 나뉘겠죠. 중학교 때는 정말 우수한 수재였다고 판단됐던 학생들이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찌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녀는 그 랭킹 중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할까요? 그냥 확률적으로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단에서나 상위권은 그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내가 이 집단에 들어가서 이런 상위권 집단에 들어가서 하위권에 위치할 확률이 크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우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위권에 배치된 학생들이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업적을 이뤘던 학생들이 난데없이 고등학교에 갔더니 나보다 훨씬 대단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위권을 기록한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는 체를 엄청 하게 됩니다. 이게 영재학교인지라 교과과정 자체가 대학 교과과정을 따르는지라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 외적인 것들을 학생들이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게 어느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랭킹에 있는지 그리고 내 성적이 얼마인지에 무관하게 그냥 나 이거 알아. 너네들 잘 모르지? 나 이거 알아. 하고 잘난 체를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건 다른 사정들 때문인 거지 내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듯이 뭔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주변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수행평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이걸 안 해? 저 친구는 저걸 안 해? 근데 난 저런 걸 모르네? 하면서 마음에 어떤 조급함이 생기면서 내가 해야 될 커리큘럼을 놓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재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 아주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재학교 내부에서 이 벌어지는 잘난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심각하게 잘난체를 합니다. 왜냐? 이 좋은 학교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자질도 훌륭할 거고요. 그럼 학생들이 누구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수업을 하는 이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밉보이지 혹은 학생들에게 저평가 당하는 게 당연히 싫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교사들이 지금 하는 교과 과정에 별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학생들한테 잘난 체를 하는데, 그럴 때 현재 교과 과정에 관계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이거 알아? 몰라? 하면서 쓱 지나가요. 이게 수업을 하는 교사는 내 알고 있는 지식을 잘난 체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피교육자들이 뭘 배워야 될지 커리큘럼을 짠 다음 그 교육 내용이 피교육자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야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재학교 교사들은 제가 다년간 이 선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저평가 당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랑하듯이 툭툭툭 던집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학교 교사가 하는 얘기인데 저거 뭐지? 저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기도 어렵죠. 왜냐? 이미 해야 될 교과 과정이 있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도 툭툭 던진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 교사가 그 어려운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미지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재학교에 처음 들어간 학생들 중에는 이런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내가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성적을 얻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학생들이 저한테 자문을 요하면,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요거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리가 별로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커리큘럼 상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꼭 공부하세요 라고 자문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 입장에서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에 학교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커리큘럼 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알아야 될 내용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할 건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대학 교과 과정의 번역서를 사용하지만 몇몇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선생들의 이제 그 뭐냐면 프린트 핸드아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만든 핸드아웃이 나오면 그것과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교재 각각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학교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보고 지금 이런 부분을 하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뭔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수업을 잘 진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그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의 교과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요거 그대로 따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게 모든 수업은 촬영 녹화됩니다. 촬영 녹화되고 그 다음에 밴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그 수업을 놓치셔도 그 뭐냐면 그 복습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셔도 바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수업을 하다가 좀 모자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 수 있냐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혹여나 학교 교사가 조금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만 제 걱정에 의해서 이 부분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은 제가 학생들한테 보강 동영상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업 자료를 제공해서 학업 성취도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또 이제 계산기 활용. 이게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는 계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영재학교에서는 그 학교 방침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는 엄청난 양날의 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이 정확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계산기는 어떻게 해야 계산할 수 있죠? 내가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에 톡톡톡 입력을 해야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거기에 내가 더하기를 입력해 내야 되는데 갑자기 잘 안 보여가지고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탁 쳐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탁 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리 문제를 잘 이해하고 방향을 잘 잡았어도 이거 입력할 때 실수하면 그 이유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라고 하는 건 계산을 하면 항상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이 활용을 해서 편리한 게 아니고요. 이 계산은 따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산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입력할 때 어떻게 실수하지 않게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계산기 기능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계산기 입력할 때 실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만드는 업체에선 입력의 실수를 줄여주는 계산기 내부의 어떤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계산기를 영재학교에선 활용하게 될 텐데 그 계산기 활용까지 제가 조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하고 저는 항상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이때 여기서 제가 이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뭘 하느냐 바로 질문. 학생들이 내용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죠. 그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드립니다. 이 답을 할 때 저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한 텍스트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싶으면 PDF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거는 이 질문은 어떤 한 학생이 한 거지만 우리 팀에 있는 학생들이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제가 종종 강의를 촬영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답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방학 때 혹은 뭐 이렇게 뭐냐면 집에 오는 기간에 저랑 수업을 할 때 직접 만나서도 질문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도 이 카톡방을 이용해서 저랑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저랑 소통할 때 또 하나 좋은 점은 바로 학생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가 있죠. 그럼 이 수행평가 같은 것도 제가 학생들이 요구하면 해설을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좋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 그 이후에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영재학교에 온 보람이 생기거든요. 저 역시 그 영재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재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따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맡겨주신 자녀분들의 성적 향상과 그다음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